자,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는 좀 뒤쪽에 있죠.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에서 뒷부분의 첫 단원인데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화석,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 지질시대의 특징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질시대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부터 Y라는 책도 봤을 거고, 거기에 공룡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시대를 우린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 지질시대는 지구의 어떤 역사가 지층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얘기해요. 그 전에는 역사 시대하고 구분을 했는데 요즘 정의를 보니까 현재까지로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시대를 먼저 보면 지질 시대란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한다. 현재까지를 얘기한다. 그 지질 시대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좀 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지질 시대를 선캄브리아 때라고 합니다. 선캄브리아. 네, 뭐 사실 구분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 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생 이연이냐, 뭐 은생 이연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대 정도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선캄브리아 때가 제일 먼저입니다. 선캄브리아 때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고생대, 또 고생대가 쭉 가다가 그 다음은 중생대, 또 쭉 가다가 그 다음은 신생대.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선캄브리아 때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지다가 고생대는 선캄브리아 때보다 확연히 짧아집니다.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 중생대는 고생대보다 짧아지고, 신생대는 중생대보다 더 짧아진다. 이렇게. 자, 그럼 시작은 언제겠니? 그러면 당연히 46억 년 전부터겠죠. 46억 년 전부터 쭉 시작이 돼서 왔을 건데, 우리는 지질 시대를 몇 년 전부터인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몇 억 년 전 얘기니까 정확하게 몇 억, 몇 천, 몇 천만, 몇 백만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는데 대략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생대 시작이 언젠가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0.65억 년 전이다. 0.65억이니까 6,500만 년 전이 되겠죠. 책마다 좀 다릅니다. 6,700만 년 전으로 돼 있고 우리 책에는 6,600만 년 전으로 돼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 디테일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0.65억 년으로 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중생대가 0.65억 년 전이면 중생대는 2.3억 년 전으로 좀 기억을 하자. 2.3억 년 전으로 좀 기억을 하자. 자,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쉽냐면 신생대 시작이 0.65잖아요.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을 하면 2.3억 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좀 기억하라는 거고. 고생대 시작은 언제일까요? 고생대 시작은 5.6억 년 전이다. 선생님 5.6억 년 전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다니까. 이때 내가 살아봤어야 알지. 대략 그렇다.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하면 안 되겠죠? 네, 곱하기 1 먼저. 그래서 5억 6천만 년 전에 대략 고생대가 시작이 됐고 중생대는 2억 3천만 년 전이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이다. 그래서 0.65 곱하기 2 더하기 1 2.3억 년 전 곱하기 2 하면 4.6이죠. 더하기 1 하면 5.6억 년 전이다. 선캄브리아대는 46억 년 전이니까 제일 길죠. 네, 제일 길죠.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데
아니 이때 살던 생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갑자기 성캄브리아대에서 고생대로 바꾼 이유는 없던 애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고생대에서 중생대가 된 것도 없던 안 보이던 생물이 갑자기 생기고 잘 살던 애들이 싹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때 살던 생물의 급격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생물이 급격하게 변해. 그럼 이때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화석이죠, 화석. 화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화석. 그리고 우리가 지층을 보다 보면 갑자기 지층이 위아래가 부자연스러운 데가 생깁니다. 그런 걸 부정합이라고 해요, 부정합. 자, 부정합은 1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니고 용어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쳤다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정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층이 이렇게 쌓여요. 지층이 이렇게 쌓일 거야. 자, 이렇게 쌓이면 나란하게 쌓이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쌓이고 우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아래가 먼저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가 쌓여야 그 다음 위가 쌓이죠.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그런데 어떤 땅속으로 갔더니 어떤 데에서는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약간 굴곡이 져서 이런 식으로 돌멩이도 좀 보이고 대표적인 게 지층이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 아니 뭐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었다 해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쌓인 건 아니고 얘가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쌓인 애가 갑자기 어떤 지각 변동을 가지고 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깎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쌓인 거니까 요면을 기준으로 이 위와 아래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막 엄청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대규모 지각 변동을 알려줍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면 살던 애들은 싹 다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생명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1학년 때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알아놓읍시다. 그럼 1학년 때 주로 하는 건 뭐냐? 화석이에요, 화석. 그러면 생물의 급격한 변화는 화석이 급격히 변합니다. 자, 우리 이쪽은 비워놓고요. 화석을 할 거면 우리 화석은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돼요. 하나는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화석. 또 하나는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표준화석은 뭐냐면 그야말로 표준이야, 표준. 표준적인 시간, 시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를 알려줍니다.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삼엽충이 나왔다. 그럼 삼엽충은 고생대에서만 살았으니까 이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나왔다면 여기는 고생대에 쌓인 그 지층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시상화석은 뭐냐면 시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환경을 알려줍니다. 환경. 조개 화석이 나왔어. 어떤 지층에서. 근데 여기가 산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현재의 어떤 우리의 생활상이 옛날 저 지질시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어떤 기본 전제에 깔려야 됩니다. 지금은 새가 날아다니는데 성캄브리아 때는 새도 없었죠. 중생대 때도 새가 신생대에는 새가 바닷속을 다녔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알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를 하는 열쇠다. 동일과정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의 일과 옛날의 일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특정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 나오면 여기는 그 환경에서 쌓였구나는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표준화석은 뭘 알려준다 그랬죠? 시대를 알려주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표준화석을 보면 표준화석은 아무데나 막 살면 안 되고 지금도 살고 있으면 안 돼. 삼엽충이 지금도 살아.
그러면 삼엽충 화석이 나오면 이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잠깐 살다가 갔어야 되고 잠깐 살긴 살았지만 이만큼만 살면 안 돼. 지구 전체를 지배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막 보여야 돼. 어디서나 막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넓은 면적에서 살았어야 돼.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짧은 면적, 다시 짧은 시간, 넓은 면, 짧고 굵게 이렇게 살았었어야 돼. 네. 그래서 여기 화석이 뭐가 있냐면 성캄브리아 때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워낙 뭐 화석이 적으니까 고생대를 보면 고생대에는 삼엽충이 있었고 갑주어도 있었고 필석도 있었고 푸줄리나도 있었고 푸줄리나가 방추충입니다. 방추충. 이렇게. 자, 중생대에는 누가 살았냐 하면 공룡과 시조새가 살았죠. 그리고 암모나이트가 있었습니다. 암모나이트. 신생대에는 누가 살았냐면 매머드, 맘모스라고 하죠. 매머드하고 화폐석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상화석을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표준화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살다 갔지만 넓은 면적에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고생대에는 삼엽충과 갑주어와 물고기겠죠. 필석과 푸줄리나는 방추충이라고 했는데 앞에 두 개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만 읽어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파충류가 자 공룡은 파충류고 시조새도 파충류입니다. 아직 조류가 된 게 아니고 네 뭐 새 조상쯤 된다고 하면 되겠죠. 신생대에는 매머드와 화폐석이 있었다. 그러니 매머드 화석이 나왔다면 무조건 신생대입니다. 왜? 중생대랑 고생대 없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생대 애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싹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운 생물들이 나온 게 중생대를 지배했다. 자, 그러면 중생대에는 공룡과 시조새가 육지를 지배하고 암모나이트가 바닷속에 드글드글 했는데 갑자기 또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얘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매머드와 화폐석 같은 애들이 지배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이해되시죠? 외웁니다. 따라가세요. 고삼갑. 그냥 외웁니다. 고삼갑. 중암파. 신매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즘 학교 못 가잖아, 그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데 고3은 가죠. 네. 고3은 수능 때문에 가야 돼. 사실 이번 고3이 참 불쌍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고3이 제일 높죠. 제일 셉니다. 갑입니다. 갑을 받는 게 갑질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고3 갑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고3 갑 따라서 고3 갑. 중암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중암파. 지금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만 맨날 갇혀 있고 스터디 카페도 못 가고 뭐 어디 프랜차이즈 카페도 못 가고 죽겠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날이 올 거다. 새로 매화꽃이 필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억지죠? 그냥 외웁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쪽 보지 마시고. 고3갑, 중암파, 신매화.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필석과 방추충 따로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중암파,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파충류. 파충류에는 공룡과 시조새가 있다. 자, 신매화. 이제 다 끝났어. 새로 매화꽃이 피겠구나. 매머드와 화폐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럼 선생님, 표준화석은 시대만 알려주고 환경은 못 알려주나요?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삼엽충 바다, 갑주어도 바다, 필석도 바다, 푸줄리나도 바다. 요거 다 바다입니다. 바다. 자, 중생대 암모나이트도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살았다. 신생대 화폐석도 바다입니다.
매머드는 코끼리 비슷하니까 육지겠죠. 공룡 발자국도 육지겠죠. 시조새도 육지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전에 발자국 얘기했는데요. 발자국. 화석이 뭐냐면 화석은 예전에 살던 고생물의 유해 시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시체는 아니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어찌됐거나 유해나 누구도 가능하냐면 흔적도 가능하다. 흔적도 가능하다. 흔적에는 발자국도 되고요. 발자국 가능합니다. 알도 가능하고요. 배설물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거 흔적 다 됩니다.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지만 이렇게 바다에 살았던 애들은 바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고 육지는 육지도 알려주겠죠. 자, 그러면 시상화석은요. 그러면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환경을 알려준다. 자,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산호가 있어요. 산호. 그리고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자, 산호 지금도 있나? 있죠. 아주 옛날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생대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 네. 고사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선생님이 확실히 알아요.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네. 어찌됐거나 산호는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삽니다. 깊은 바다, 얕은 바다? 안 돼요. 자, 깊은 바다, 얕은 바다? 깊은 바다 아니죠. 왜? 우리가 스노클링 하면 산호 보이잖아, 산호. 깊은 바다 아니고 얕은 바다. 좋았어. 따뜻한 바다, 차가운 바다? 따뜻한 바다죠. 제주도에 가면 있지만 쫙 위에 가면 있으면 어떡하지? 어찌됐거나 안 가봤지만 선생님이 가족여행을 가서 따뜻한 나라에 가면 동남아에 가면 산호가 많이 보여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가 사는 곳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지금이랑 똑같았다면 우리 산호 화석이 나온다면 이 지층이 쌓인 이 자리는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고사리는요? 고사리는 해마다 봄이 되면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실종되고 고사리가 맛있거든. 되게 비쌉니다. 실종되고 배한테 물리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백록단에 있는 한라산이 있고 요 중턱에 가면 한 봄에 몇 월이지? 한 5월? 6월? 5월? 비가 치석적으로 올 때가 있어. 여기 이런 걸 고사리 장마라고 합니다. 요 고사리 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는 고사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숲에서 생기긴 하는데 햇빛이 잘 들면 안 돼.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육지인데 습해야 돼. 늪지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는 햇빛이 들지 않는 얕은 숲, 뭐 늪지, 뭐 이렇게 늪지. 미나리도 아니고 참 늪지. 아무튼 육지라는 건데 빛이 잘 들지 않아요. 빛이 잘 들지 않는 뭐 이런 곳이다. 고사리는 이런 데서 산다. 제주도에 가면 우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우리는 뭐 우진의 장국이라고 고사리의 장국, 고사리를 팍팍 구워서 파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 갈 일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사리는 특정 환경에서만 산다. 아까 조개 얘기했지만 조개도 얕은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호나 고사리나 조개는 지금도 살고 있고 옛날에도 살았고 나오면 어떤 시대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환경을 알려준다. 요게 화석이다. 화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화석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죽은 다음에 썩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썩어버리면 흔적이 하나도 안 남잖아. 썩은 게 아니고 이렇게 땅에 이런 애가 죽어서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빨리 매몰돼요. 딱 매몰되고. 그러면 얘가 조금씩 없어지더라도 얘의 단단한 부분만 남아. 단단한 부분만 남아서 시간을 갖고 거기만 흔적이 남아버리는 겁니다.
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푹 파여서 없어져. 여기에 다른 흙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또 남아. 그래서 썩어서 흙이 덮이면 안 돼. 썩지 않아야 됩니다. 썩지 않은 상태에서 빨개 메모리 된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뭐 몰드와 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 흔적이 꼭 남아야 돼. 그러려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화석의 생성 조건을 보면 화석은 첫 번째 빨리 매몰돼야 된다. 이 중요하지. 빨리 매몰돼야 된다. 썩어서 없어지면 안 된다. 없는데 뭐가 생기겠어. 두 번째, 해파리 같은 놈들은 화석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아야겠죠. 이거는 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화석을 보기 좋은 조건. 네 번째, 지각 변동을 많이 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을 것. 자, 무슨 말이냐면 화석이 만들어졌다 해도 화산 활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단층이나 여러 가지 뭐 땅으로 가라앉아 버리면서 다 부서져 버리면 화석은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의 생성 조건은 뭐 여기까지겠지만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4번까지 빨리 매몰됩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가서 화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썬캄브리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각각의 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됐죠. 화석과 부정합으로 한다. 주로 표준화석이겠죠. 네, 표준화석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화석에서 썬캄브리아 때는 왜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화석이 많지 않다. 화석이 많지 않다.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똑같습니다. 빨리 메모는 됐겠지만 단단한 부분이 없다. 단단한 부분이 없다. 왜냐? 최초의 육상 생물이 고생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남세균이죠. 네, 남세균이고 그 남세균이 광합성을 시작한 게 약 27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27억 년 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생기고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자외선을 막는 동안 자외선이 오존층이 생겨서 막혔다고 갑자기 물고기가 갑자기 다리가 생겨서 나올 수는 없잖아. 진화를 해가지고 육상생물이 드디어 처음에 딱 나온 게 언제냐면 5억 년 전이에요. 5억 년 전. 약 5억 년 전. 그러니 고생대가 여기서 시작했고 이쯤에 최초의 육상생물이 나온다. 육상생물이 출현한 겁니다. 언제? 5억 년 전에. 그러면 이 전까지는 전부 다 육상생물은 없었다는 얘기야. 육상생물 없으면 다 물속이잖아. 어류만 있었습니다. 어류. 많이 있어요. 어류. 그러니까 이전엔 어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없어요. 단단한 부분이 없어.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없다. 두 번째, 개체수도 많지 않았겠죠. 개체수도 적고 다양하지 않았겠죠. 다양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지구가 탄생해서 마그마의 바다부터 쭉 오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구는 점점점 안정해졌겠죠. 옛날에는 지각 변동이 엄청 많았죠. 지각 변동이 엄청 많았다. 지각 변동이 많았다. 네. 그래서 화석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개가 있는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남세균의 화석입니다. 남세균 아까 얘기했죠. 약 27억 년 전에 최초의 광합성을 한 생물이 남세균이라서 조류입니다. 조류. 새 아니고 녹조류, 적조류 하는 플랑크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게 있었는데 동물군이죠. 동물군. 무리군자를 쓰는 겁니다. 에디아카라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그냥 이렇게 모여 있어요. 별거 없어요. 특징 없습니다. 이름만 좀 기억을 하자. 어찌됐거나 썬캄브리아 때는 이렇게 긴 시기에 지각 변동도 많았고 막 생물들이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다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도 없고 기체수도 적고 다양하지 않고 지각 변동이 많아서 지금 화석이 별로 없는데 그 나머지 화석이 누구다? 얘네들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써주고 싶었는데 다 쓰기에 칸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하나만 더 보면 판게아라는 게 만들어진 시기는 좀 아는 게 좋겠다. 고생대의 말기쯤에, 고생대의 말기쯤에. 자, 언제 말기라고? 고생대 말기쯤에 최초의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판게아는 초대륙이 맞죠. 초대륙이 맞지만 최초는 아니다. 그 전에 몇 개의 초대륙이 있었다. 초대륙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대륙이 있지만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다. 하나의 대륙, 이렇게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판게아는 최초의 초대륙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유명한 초대륙이고 판게아는 언제 만들어졌니? 그러면 고생대 말기라는 건 꼭 기억합시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졌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생물체가 많이 멸종했겠죠. 새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가 바뀌게 된 어떤 계기는 판게아하고도 영향이 있다. 생물계가 확 변해버렸다. 하나 더. 중생대 중기에 다시 대륙이 분리되었다.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서양은 점점 넓어진다. 대서양이란 바다가 없었는데 분리되면서 왜 태평양밖에 없는 거잖아 원래. 그지? 태평양은 좁아지고 대서양은 점점 넓어진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는데 판게아는 초대륙의 이름이다. 하지만 판게아가 최초의 초대륙은 아니다. 초대륙이라고 하면 떨어져 있던 대륙이 다시 뭉치는 건데 우리 생명체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겠죠. 많은 생명체가 멸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그죠? 자, 중생대 중기에는 모여있던 판게아가 다시 벌어져서 대륙이 분리되고 대서양 확정돼서 지금까지 계속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것만 일단 좀 기억을 할까요? 자, 지질시대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인데 중생대는 0.65억 년 전부터 시작됐구나. 곱하기 2, 1.3 더하기 1, 2.3억 년 전부터 중생대가 시작이 됐고 곱하기 2, 4.6 더하기 1, 5.6억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이 됐다. 썬캄브리아 때는요 46억 년 전부터. 지질시대는 현재로 오면서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이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다. 우리 책에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신생대는 0.665, 중생대는 2.52억, 고생대는 5.41억 년 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적어준 거랑 조금 다르더라도 그건 시험에서 정확하게 묻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질시대와 화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